자, 안녕하세요. 21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뉴욕에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이어진 가운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때문에 혼조세로 전체적으로는 장이 마감되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인상적인 건 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AI는 계속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몰리니까 한 1, 2년 정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본격적인 투자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내놓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뭐 910달러 얘기했던 이 스티펠이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85달러 얘기했고요. 베어드는 1050에서 1200, 바클레이스는 850에서 1100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100에서 1200, 요 바운더리 내에 목표 주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한국에서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AI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은 계속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금리, 제약적인 영역, 데이터 신중하게 평가해야 된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1분기 인플레 실망에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며,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는 하락하긴 하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서 뭐 속도를 낸다든가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간이 걸린다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이 걸린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 지금 금리 선물 시장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9월을 기준으로 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동결이 40.1,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합치면 대략 59.9%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이전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정도부터는 조금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겠구나.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9월 지나가면 현재 11월 기준으로 거의 확실히 70%를 넘어서는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은 우리 편이다. 버티면 그게 결국 돈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며,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은 향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매매 전략을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WTI 기준 79.8달러로 마이너스 0.3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지금 유가가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영향을 미친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하나가 이제 러시아 쪽의 원유 수출 금지 요거고, 두 번째가 이 중동 쪽의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그 주변 국가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 휘발유 수출 금지가 6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해제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계속 이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유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악재를 받는 기업들, 호재를 받는 기업들 또 이제 갈려가지고 나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이 미분양 부동산을 중국 정부에서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역대 최고의 부양책이 나오게 되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한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중국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경기는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이제 더 이상 최악은 좀 면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여기 수혜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쭉 한번 튕겨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 GPT 새로운 버전이 공개가 되었는데, 와, 성능이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강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몇몇 서비스, 너무 강한 서비스에 지금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음성 일시 중단이라고 하는 뭐 일부 서비스를 약간 중단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해명으로는 다른 전문 배우 목소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그만큼 좋은 성능이 AI 쪽에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특이점을 돌파한 것이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당연히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이 출시된다면 말도 안 되는 본격적인 새로운 시대 그에 맞는 판매량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로봇까지 본격적인 성장세가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요거 기대 한번 하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화장품에 대한 트렌드가 뭐죠? 중국 이외 지역에서 매출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고 실제로 중국 이외에서 잘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게 그대로 영업이익과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었죠. 하지만 중국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꺾인 건 있겠지만 경기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점유율만큼 많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부양책 나왔죠. 그러면 화장품 중국 쪽에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겠구나. 요거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 같은 경우에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또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관심 없던 종목들도 분명히 순환매가 온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폐사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폐사하려는 기업들은 유상증자나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살아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수급을 훨씬 더 끌어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약바이오에도 순서는 분명히 온다라는 마인드로 이 회사의 튼실함 위주로 보시면서 쭉쭉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재활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향후 미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이탈되거나 한 모습은 없죠. 근데 뭐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래도 현 위치에서 지켜서 보면 좋을 게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 원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알잖아요, 이제 6월, 7월에 체코 있고 그 중간에 폴란드나 UAE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또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SMR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돈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 말고 핵심 딱 말씀드렸으니까 이외에 현재 두산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전 세계 원전의 비중도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같이 커지는 게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만 하더라도 그 친환경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에 돈이 안 되더라도 태양광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광은 두산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시고 이 해상풍력이랑 수소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상풍력은 뭐다? 한국 1등 사업자.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돈은 안 되더라도 이 점유율을 유지하면 향후 미래에 한국 정부에서 발주를 내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우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이 수소 관련 부분인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액화 수소 플랜트가 대기업 곳곳에서 지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당연히 수소가 날라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발전도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 연료전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탑티어로 꼽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퓨얼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가스 터빈을 넘어서 수소 터빈으로 발전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량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속도를 내고 어느 정도 상용화에 대한 기미가 보여지게 된다면은 빠르게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가장 돈 되는 부분이 가장 좀 두터운 부분이 몸통이거든요. 이걸 피라미드로 비유를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이 정도는 가스 터빈이랑 특별하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의 부품만 바꿔갖고 수소 터빈 쪽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좀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소재 공학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걸 상용화한 기업이 한국 말고요. 전 세계에서 딱 5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리고 사실상 러시아랑 중국의 업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1세대에서 좀 배제되는 걸 생각을 하면 경쟁자는 더욱더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위쪽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하겠지만 이 아래쪽 부품에 대한 발주가 늘어난다면 그럼 두산이 다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가스터빈 이 완성해 갖고 납품하는 거 보면 한 개당 수천억씩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개당.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볼 수 있고 그런 다음으로 이제 화력 발전이 얘기는 많이 없는데 효자 역할을 든든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왜?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럴수록 저렴한 발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화력 발전이 원자력과 마찬가지로 가장 압도적인 이 저렴한 에너지원입니다. 환경 때문에 이걸 쓰지 못하는 거지 아마도 이 화력 발전에서의 탄소 배출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전이 뭡니까? 그냥 싹 다 화력 발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정도로 현재 이쪽이 메리트가 있고 저렴해가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어. 앞으로도 부산 에너빌리티, 이쪽 일감은 계속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몇 년 동안 효자 역할을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쪽으로도 일거리가 계속 들어오겠구나. 라는 걸 이제 보면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은데 일단 수급을 봤더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모습이 오늘 나왔죠. 오늘 약간 쉬어가긴 했지만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라도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나?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 기관 딱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튕겨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횡보하더라도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물량을 개인들 걸 많이 소화하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의 저항을 잡아 먹어가면서 물량을 또 모아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다가 동시에 들어오면 또 한번 이렇게 치고 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은 어떤 걸 보는 게 좋다? 역시나 베스트는 이 핑크색 선이죠. 11선 딱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베스트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할 텐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떨어지자마자 바로 회복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회복하는 건 괜찮은데 두 번째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점 부근 혹은 횡보가 좀 길어질 수 있다 혹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조심을 하시고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버틴다. 오히려 여기서 양봉 나오면서 오늘 나온 음봉을 잡아먹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 딱 여기랑 패턴이 똑같잖아요. 순식간에 또 한번 이 고점 부분까지 시도를 해보는 거고 돌파하면 계속 이 우상향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2만 원이죠. 2만 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저항에 대한 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쭉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2만 원 갔는데 이렇게 횡보하면서 버텨 내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네,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매도 물량 많이 소화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에는 이 이상 올리려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이상까지 한번 더 올라가는 요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포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으로 꾸준하게 찍어서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걸 총정리하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여전히 좋다. 수급도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서 너무 좋고, 차트 11선 일단 잘 지켜주는 모습 꼭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2만원 가까워지면 리스크가 큰데 혹시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면 단기 변동성 기대해 보도록 하자. 그렇지만 이 11선 부근에서 뭐 W자로 해가지고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회복 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N자형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가 고점이구나 하면서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시고, 21선까지 무너진다면 쭉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만원 가까워졌을 때 수급 보고 괜찮다면 그 이상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좋은데,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늘의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벌써 화요일이네요. 우리 주식쟁이들한텐 평일이 휴일이잖아요. 즐겁게 남은 시간도 같이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